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그 4회차 모의고사 1과목 좀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는 시험 보는 연수 보는 거예요, 원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집 풀듯이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 풀어야 그렇게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 거는 이렇게 문제집 보고 연습하셔야죠. 꼭 시험 2시간 재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연습 꼭 해보셔야 돼요. 몇 번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한번 또 풀어보고 모의고사 한번 보고 답지 보고 한번 풀어보고 또 연습해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어디가 부족한가 이것도 찾아가지고 채워가지고 실제 시험장에서 60점 이상 맞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제가 이제 1과목 이렇게 쭉 그렇게 문제가 전반적으로 한 문제 한 문제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개념들 이렇게 이해 못하고 그러면 공부가 덜 된 분들은 60점 맞기 이렇게 쉽지 않아요. 자, 1번 문제 1과목 1번 보죠. 원예신조 작물로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제 4가지 중 나머지 2가지를 서술하고 있어요. 이 4가지 요번에 조수의 시설 있잖아요. 시설에서 조수에 보장하는 거 하나 더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예전에는 이제 원예 시설이나 작물을 갖다 손해사정법인에서만 하던 걸 손해평가사들 협회에서도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손해평가사들도.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시사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원예 시설이나 작물 있잖아요. 요거 공부를 좀 잘 해놓으셔야 돼요. 요것도 조금 그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자체 원예시설 작물 있을 때 있잖아요. 구조체나 피복제 있잖아요. 요거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가 발생하고 작물이 피해가 발생을 해 보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구조체나 피복제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도 이제 농업용 시설물이 이제 여기 하우스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자연재해 있잖아요. 자연재해가 발생했고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 발생해서 작물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요때도 보상을 해줘요. 여기 밑에 거는 이제 시설 피해 없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작물 피해가 발생한 거 있잖아요. 기상특보 발령하고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거는 보상해요. 이게 시설이 피해가 없어도. 그 다음에 시설재배 농작물에 조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수해로 입은 손해 있잖아요. 요것도 보상을 해요. 조수해는 이게 새나 짐승 대충 멧돼지 때 요런 것들은 새때 요런 것들을 갖다 조수해라고 그래요. 자, 요렇게 있으니까 요거 꼭 여러분들 챙겨 놓으세요. 이런 거 알아 놓으세요. 그리고 버섯은 기본적으로 이게 구조체나 피복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만 보상을 해요. 근데 표고버섯 확장 이연 보장 특약 가입했을 경우에는 요 2번하고 기상특보 관련재해 있잖아요. 자연재해로 70% 이상 피해보고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피해를 발생한 거 보상을 하거든요. 근데 표고버섯 확장 이연 보장 특약 가입해도 이 조수해로 인한 피해가 조수해 보장 있잖아요. 요거는 안 들어왔으니까 참고로 그렇게 알아놓으세요. 자, 문제 2번은 이제 보험가입 금액 선정하는 것들 이게 개념 이해하고 있느냐 요거 물어보려고 여기 문제를 내놓은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근데 이제 우선 이거 문제를 보기 전에 요 내용 잠깐 한번 보시죠. 이 보험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에다가 가입 가격을 곱해서요. 이제 가입 수확량이 일반적으로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사이 가입을 해요. 저가전 종합은 가입 수확량이 평균 착부량인 100%를 가입하고 옥수수는 표준 수확량의 80에서 130분의 범위 내에서 가입을 하거든요. 이게 가입 수확량이.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가입 수확량이다 가입 가격이 아닌 거 있잖아요. 이게 종합이형 과실에서 감귤에서 온주밀감류 있잖아요. 온주밀감류가 두릅하고 블루베리하고 무화과 있잖아요. 무화과는 이 평년 수확량에다 표준 가격을 곱해서 산출해요. 요것도 알아놓으세요. 그러니까 평년 수확량에 100% 가입한다는 게 가입 수확량이 아니고 감귤, 두릅, 블루베리, 무화과는 이게 과실이죠. 종합형 과실 쪽은 평년 수확량에 표준 가격을 곱한다는 거. 표준 가격 요렇게. 그 다음에 뭐 가입 가격이나 표준 가격이나 비슷한데 이제 용어가 다르니까 그게 정확히 알아놓으세요. 이게 과실은 표준 가격을 곱한다는 거. 오디는 이제 표준 수확량에다가 표준 가격을 곱하고 이건 이제 오디는 평년 수확량 아니에요. 표준 수확량에다 표준 가격 곱하고 평년 결실수를 표준 결실수로 나눈 거 있잖아요. 이걸 비례상수로 곱해줘요. 복분자도 마찬가지예요. 표준 수확량에다 표준 가격 곱하고 평년 결과물수를 표준 결과물수로 나눠주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인삼은 재배 매달 연금별 보상가액을 쓰거든요. 그리고 이형은 10월 달에 가입하는 거거든요.
10월에 가입하면 가입연도 연금에다 플러스 1년을 해주고, 이 보상가액이 찾아올 때게. 그래서 생산비 보장이냐, 고추나 브로콜리나 이게 쭉 있잖아요. 보험 가입 면적에다 제곱미터에다 보장 생산비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고, 농업 수입 보장은 가입 수확량에다가 가입 가격 있잖아요. 가입 수확량에다 가입 가격이나 기준 가격 곱해갖고 이렇게 해요. 이쪽에 있는데. 자, 이런 거 특징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용어나 이런 것들 좀 정확히 알아놓으세요. 이쪽에. 자, 요거 알아라고 문제 2번을 내는 거예요. 사과는 가입 수확량이 가입가액인가 평년 착과량이죠. 평년 착과량에다가 100%가에다 가입가액 곱해주면 되죠. 요거. 그 다음에 복숭아 보험가입 금액을 쓰는 게 이거는 가입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사이 가입을 해요. 이 복숭아 요거 2번은 좀 잘 봐라요. 최소 한도 가입을 하고 10% 단위로 가입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복숭아는 이게 여기 복숭아 평년 수확량이, 가입 수확량이 이제 평년 수확량에 최소 가입이 뭐 50%를 가입해야 하거든요. 50%를 가입을 하는데, 요거, 평년 수확량이 50%에다 가입 가격은 이게 200만원이 안 나와요. 최소 복숭아 있잖아요. 그 과수 최소 가입 면적이, 가입 금액이 200만원 이상이잖아요. 200만원 이상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50% 가입해버리면은, 50% 가입하면은, 요게 200만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0% 단위로 가입한다고 했으니까 50%가 안 되니까 60%를 가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60% 가입하면은 216만원이 되거든요. 이렇게. 자, 요런 것들 좀 주의하세요. 요렇게. 그래서 최소 가입은 200만원 이상이다. 50% 가입해갖고 200만원이 안 되면은, 그 단위를 바꿔서 가입해야죠. 여기 10% 단위니까 여기는 여기 60% 가입하는 거 있잖아요. 요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감귤 온주밀감류 보험가입 금액은 요건 평년 수확량에다가 표준가격 곱하면 되죠. 평년 수확량에다 표준가격 곱하면 돼요. 요렇게 곱하면 되고, OD는 이 표준 수확량에다가 표준가격 곱하고, 그 다음에 평년 결실수를 표준 결실수 나눠주면 되죠. 나눠줘서 그렇게 산출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보면은 요거 이 문제 2번이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요거 있는데.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최소 가입이니까 200만원이 안 되면 200만원 이상이 하거든요. 200만원 이상이 하는데 여기서는 10% 단위 가입한다니까 60% 가입하는 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쭉 넘어와서 문제 3번은 이제 방제시설, 여기 이제 할인 가능하냐, 안 하냐, 조건 충족하냐, 안 하냐, 이제 그거 보려고 그러거든요. 방산패는 높이가 6m 이상이고 좌우 180도로 회전이 가능해지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미세 살수 장치는 슈바름은 1000제곱미터당 500에서 800리터가 이렇게 해서 살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방충망, 방조망 있잖아요. 방충망, 방조망은 60, 방충망은 망목 네트가 6mm 이하야 되고, 그 다음에 방풍망은 6에서 10이에요. 그 다음에 방조망은 10이 넘어야 되고, 요렇게 방풍망은 요게 8mm는 충족하죠. 이거 되고, 방충망은 이게 8mm면 안 돼요. 이거 6mm 이하여야 돼요. 6mm 이하. 방조망은 10mm 초과는 했는데, 이게 일부만 가입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부 설치해야 돼요. 전부. 여기 방충이나 방조는 새 못 들어오게 하는 거, 벌레 못 들어오게 하니까 전부 다가 덮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덮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자, 문제 3번 넘어가고. 먼저 다음 가로를 채우셔. 이렇게 여기는 네, 문제 물음 1, 2, 3번은 이게 정식이나 파종 완료에 매매는 9월 15일 초과해서 파종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고 단호박은 5월 29일 초과해서 하면 안 되고, 대파는 6월 15일 초과하면 안 되고, 시설작물은 시설점의 50% 미만 인수자는데 백합 카네이션의 경우 하우스 면적이 50% 미만이더라도 동당 작기별 2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면 되는 거죠. 이쪽에. 고추는 종합위험 재정식 분양 보장 계약책을 24시에 게시하고, 보장 정도는 재정식 완료일인데 재정식 완료는 판매 개시년도 며칠 6월 11일 초과하면 안 되죠. 자, 요거는 간단히 할 수 있는 거고. 문제 보면 말 보험료 지원 방법에 관한 다음 자료를 참고해서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산출하라고 했거든요. 말 일반마하고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보험료율 6%, 지자체 지원은 없다고 그랬어요. 말은 여기에 4천만원 초과분이 있잖아요. 초과분은
4천만원 초과분의 보험가입 금액은 70% 해당하는 보험료 있잖아요. 보험료만 이렇게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말 계산할 때 먼저 보험료를 납입보험료를 먼저 산출을 해요. 산출하고 정부 지원, 총 보험료에서 정부 지원 빼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총 납입보험료에서 정부 지원 보험료 빼버리면은 요게 계약자 납입보험료죠. 계약자 납입보험료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총 지원은 7천만 원에 6% 이렇게 하면 되고 420만 원이고,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은 지자체는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 4천만 원까지는 이 4천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고, 4천만 원에 초과하는 4천만 원 초과하는 보험가입 금액은 70%에 해당하는 보험료 있잖아요. 보험료 50%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4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보험료 있잖아요. 이거는 35%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쪽에 이 4천만 원까지는 50% 지원해 주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이게 4천만 원에다 0.6% 이게 납입보험료죠. 그리고 4천만 원 초과분의 70% 해당 보험가입 금액에다가 6% 요거에 50%를 지원해 주거든요. 이렇게 곱하면 돼요. 계약자 부담보험료는 그러면은 이게 두 개 빼주면 이막 237만 원 나오죠. 요렇게. 그래서 정부 지원은 가입 금액 4천만 원가는 50% 지원하고, 4천만 원 초과분의 가입 금액의 70%로 가입 금액 70% 해당 금액 50%를 지원하니까 35% 지원하는 꼴이거든요. 애국산 경주만은 그냥 제외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도 계산했어요. 4천만 원까지는 6%고, 4천만 원 초과의 70%는 6%를 해당하는 것에 정부가 50%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4천만 원 초과분이니까 3천만 원에 70%면 2,100만 원이니까 900만 원이 남잖아요. 900만 원 남는 것은 지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쪽에 4천만 원 초과분에 70%를 초과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까지도 계약자가 요거 900만 원 다 내야 되거든요. 요렇게 내면 230만 원 똑같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게 복잡하고 헷갈리니까 차라리 이런 것은 총 납입보험료에서 정부 지원 보험료나 지자체 지원 보험료 있잖아요. 그걸 차감해서 이렇게 산출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6번. 손담바스는 참달에 비가림실을 설치하여 경제하고 있는데 금년에 보험에 가입했다. 요거를 갖다 비가림 시설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 좀 바꿔주세요. 비가림 바람막이로. 이렇게. 참달에서는 비가림 시설하고 비가림 바람막이는 조금 다르거든요. 비가림 시설은 비만 가리는 시설이고, 비가림 바람막이는 비하고 비가림 시설 말고 또 바람막이 시설을 같이 설치해 놓은 거거든요. 저다가. 그래서 여기를 다 비가림 바람막이로 했을 때에 방제시설 30% 할인하니까 여기 지문을 좀 비가림 바람막이로 좀 바꿔주세요. 그리고 직접 5년 연속 가입했는데 5년간 무사고했다. 손해율에 따른 할인율을 최대 30% 할인해야죠. 요렇게 하고, 여기서 5년 연속 가입이고 5년간 무사고했으니까 자기부담 비율 있잖아요. 자기부담 비율은 수학감소보험 구할 때 자기부담 비율은 10% 선택하는 거죠. 10% 선택. 자, 요런 정보를 좀 읽어야 돼요. 그리고 참달에만 비가림 시설이 이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쭉 보고 평년 수확량, 여기에 보험가입 금액, 참달에 비가림 시설을 가입했는데 참달에 보험가입금을 주었고, 비가림 시설 보험가입 금액은 안 주었죠. 근데 비가림다 시설비가 19,000원이니까 가입 면적에다 비가림 시설 보험 최대한도 가입한다 그러니까 비가림 시설 여기 80에서 130% 가입하니까 여기다 130% 이렇게 가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참달에 보험 가입할 때는 제곱미터 시설비로 가입하고, 시설비로요. 여기 제주달 비용으로 가입하는 게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 시설비로 가입하고, 그 다음에 사고 났을 때는 이 제주달 비용 있잖아요. 이 제주달 비용이 사고 시에는 이 제주달 비용 있잖아요. 요걸로 보상을 하는 거예요. 요거. 그런 것들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구조체는 50% 피해 발생했고, 피복제는 100% 피해 발생을 했고, 참달에 수확량 주어졌고, 미부상 감수량도 주어졌어요. 사고 발생 후 100%의 비가림 시설이 수리복구를 완료했다는 거고,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참달의 보험료 구하라, 참달의 보험금 구하라, 비가림 시설 보험가입금 해라, 비가림 시설 보험금 구하라, 산출하라고 했거든요. 자, 요런 걸 때 참달의 보험료는 이제 참달의 보험가입금에다 보험료율 곱해주고, 이게 손해율에 따른 할인율 있잖아요. 30% 해주고, 그 다음에 방제 시설 있잖아요. 여기서도 비가림 시설 이거 지워버리세요. 비가림 시설, 비가림 바람막이를 할인율 30% 적용하니까, 요쪽에 지문에 이제 비가림 바람막이로 좀 바꿔줘야 돼요. 요거에 비가림 시설만 이렇게 해당이 안 되고, 비가림 바람막이일 때 참달에 30% 할인이거든요. 비가림하고 바람막이 했을 때 30% 할인이거든요. 요렇게 해주고 구해주고, 참달에 이건 평수 미평으로 해주고, 보험금, 보험가입금액 자기 부담으로 10%로 하면 되고, 보험가입금액은 여기다 130% 해서 구하면 되고, 구조체는 이게 여기 제조달 비용 들어가요. 50% 피복제는 여기 100% 피해받고, 이게 손해액 이렇게 하면 자기 부담금은 손해액의 10%인데 요거 한도가 100만 원으로 딱 잘라줘야 돼요. 100만 원. 뭐 손해에서 자기 부담금 빼고 요게 보험가입금액 이내면 되거든요. 이렇게 산출하면 돼요. 자. 그래서 참달에 요거 비가림 시설을 비가림 바람막이로 여러분들 좀 수정해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7번. 7번은 이제 뭐 한번 쭉 보시죠. 문제 7번. 가을 배추 천정금에 당장된 정식유 멧돼지떼가 출몰하여 피해가 발생하여 재정시하다. 조수해로 피해 보면 이게 보상하잖아요. 이제 이게 배추는 이제 재정식 보험이랑 재파종 보험 다 들어왔으니까 생산비 보장에도 요거 특별한 얘기 없으면 이게 노지재배라고 보시면 돼요. 노지재배요. 다음 차례는 재정식 보험금 지급이나 보상 미보상으로부터 지급되는 재정식 보험 산출하라고 했어요. 정식은 9월 10일 이전에 정식하면 돼요. 그리고 재정식은 9월 20일 이전에 재정식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보험금하고, 그 다음에 면적 피해율이 피해 면적이 300인데 재정식 면적은 250제곱미터였다는 거예요. 피해 면적도 50제곱미터 재정식할 배추 묘정에도 부정 재정식 모든 것은 피해 면적에서 면적 피해율을 또 빼니까 요거를 1000분에 요렇게 25였고 면적 피해율은 25%거든요. 그리고 생산비 보장에서 자기 부담 비율이 있잖아요. 배추 중에서 봄 배추, 가을 배추하고 무에서 가을 무, 쪽파는 그냥 실파라고 돼요. 양상추는 자기 부담 비율이 20%, 30%, 40%만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10%, 15%짜리 있고, 최저 자기 부담 비율 선택을 하면 여기서 20% 선택해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보험 가입 대상이고,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20%에다가 면적 비율 있잖아요. 25% 곱하면은 재정식 보험금 나오는 거예요. 자, 2번 마늘 조기 파종에 가입하고 한 지역만은 채취 판비 24년 보상하는 데 식물체 비율이 70%가 발생했다. 이거는 이제 식물체 비율 70%는 경작불능보험금 대상이죠. 경작불능보험 지급 사유에 다음 자료 참조해 경작불능보험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늘 조기 파종 특약에서 경작불능 있잖아요. 경작불능보험은 지급 비율이 조금 다르거든요. 다른 거는 지급 비율 있잖아요. 경작불능보험 지급 비율이 전부 다 요렇게 해서 1 자기 부담 비율을 나누기 2 하면 되잖아요. 2에서 소수점 나오면 떼버리고 요렇게 하는데, 경작불능보험금 조기파종 특약 마늘에서 가입했을 때에 그 기간에 경작불능금이 있잖아요. 이건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지급 비율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급 비율을 좀 암기를 해놔야겠죠. 20%일 때 28% 줘요. 요거 있죠 있는데 그걸 좀 암기를 해놔야 돼요. 자, 물음 3번은 조사령 옥수수 300점에 경작했다. 금년 보험가입 이전에 3년 연속 가입했고 금년에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가입 후로 전체 비용도 1800제곱미터가 사고로 피해를 입었어요. 물음에 답하라. 제곱미터당 보장 생산비가 10,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보험가입 금액은 가입 면적 3000제곱미터다 보장 생산비 있잖아요. 이렇게 곱하면 돼요. 요거 조사령 옥수수나 조사령 변화 이런 것들 다 똑같아요. 이거는 조사령 변화, 조사령 옥수수는 가축들 있잖아요. 가축 먹이로 키우는 것들이요. 요거는 보험가입금 이렇게 똑같이 구하면 되고, 보험가입금이나 보험금도 경작불능금만 줘요. 이거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3년간 사고 월은 6월일 때 보험금은 요거 이제 보험 가입 금액에다 보장 비율에다 경과 비율을 해야 하거든요. 6, 7, 8, 9 해가지고 80,
90, 100 요렇게 가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보험가입 금액에다 보장비율을 곱하고, 보장비율은 자기부담비율 3년간 순보험료 지급비율이, 지급보험금이 3년 연속 가입했다고 그랬으니까 요게 80%니까 자기부담비율 10%짜리 선택이 가능해요. 10%짜리 선택했을 때 보장비율은 45%거든요. 보장비율이 그냥 주어질 수도 있고 자기부담비율로 주어질 수도 있거든요. 자기부담비율 주어지면은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지급 보장비율 있잖아요. 요게 자기부담 10%일 때 45% 이런 식으로 쭉 나오거든요. 이쪽 있는데. 그리고 뭐 20%뭐 20% 나누기 자기부담비율이 20%일 때 요거는 40% 나오잖아요. 지금 자기부담비율이 20%일 때 보장비율은 40%예요. 40%. 요렇게 산출하면 되거든요. 이쪽 있는데. 자, 요런 것들도 좀 알아놓으세요. 이거 시험에 간간히 나오는 거예요. 다. 야, 물음 1번은 물음 2번 자기 경작불능비율 있잖아요. 여기 한정만한 게 자기 부담 비율 10%일 때게 그 보장 비율 지급 비율 있잖아요. 그 한정만원에서는 32%, 15%일 때 30%, 20%일 때 28%, 30%일 때 25%, 40%일 때 25%거든요. 요거 조금 암기를 해 놓으세요. 이쪽에. 요거 뒷자만 하거든. 2085 이렇게 이런 데죠. 2085 이거 기억해서 32, 30, 28, 25, 25 요렇게 조금 기억해 놓으면 좀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조사량 변화, 조사량 옥수수 경과 비율이 있잖아요. 조사량 옥수수는 80, 80, 90, 100인데 변은 80, 85가 들어가요. 6월 달에 85%가 들어가거든요. 90, 100 이렇게 가니까 요런 경과 비율도 조금 암기를 해 놓으셔야겠죠. 요것도 숙제해 놓고 여기 한지역만원에서 경작불능보험금 지급 비율 있잖아요. 요것도 좀 암기를 해 놓으셔야겠죠.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물으면 여러분들 문제 못 풀어요. 자, 문제 8번은 인수제한 관련 사항인데 한번 쭉 보시죠. 과소품목전 보험가입이나 역병이나 궤양병 등의 병에 발생해 보험가입 시 전체 나무 20% 이상이 고사했을 거 인수 제한하는 거. 이게 포도하고 복숭아하고 참 다르죠. 20% 이상이 이런 게 와버리면은 그 전년도에 보험가입 이전에 20% 이상 피해가 오면은 보험가입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20% 미만 왔을 때도 싹 방제하고 그런 것들을 소독하고 이랬을 때만 가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OD는 이제 역병이 아니고 균핵병이죠. OD는 균핵병 있잖아요. 균핵병으로 20% 이상 왔을 때에 가입 제한하네요. 이거 똑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로 같이 안 넣으세요. 다음은 이제 옥수수 인수 제한이다. 요거는 가로넣기는 이제 좀 알아라고 넣어준 거예요. 보험가입금은 뭐 옥수수는 100만 원이죠.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가체종을 이게 이용하면 안 되는 거고, 자기가 재배한 걸로 자기가 씨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주 1개, 한 주에서 한 개씩만 수확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일주 재배했을 때에, 시바르당 3,500에서 500주인데, 전남, 전북, 여기 광주하고 제주죠? 요거는 3,000에서 5,000주라는 거. 요건 355, 요렇게. 2주 재배 때는 246. 그리고 3월 1일 이전에 파종하면 안 되죠. 이쪽에 있는데. 자, 요런 것들도 조금 알아놓으라고 제가 문제 내는 거예요. 자, 손단마 전남 순천에 300자 장미와 오이를 갖다 600제곱미터, 900제곱미터를 재배하고 있다. 보험가입 여부를 판단하시오. 요거는 인수 제한인데 시설 면적 대비 50% 이상의 시설 작물 재배험으로 요게 시설이 있으면은 이게 시설을 있잖아요. 요거는 20%는 이게 창고용으로 이렇게 쓴다든가 이렇게 쓰고 나머지 80%가 시설 작물 재배용으로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작물이 있잖아요. 작물을 갖다가 여기 보통 50% 이상 있잖아요. 작물 재배용으로 작물 재배를 해야 보험에 가입시켜 주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게 장미와 오이, 이거는 충족을 하는데, 1,500에 50% 이상은 충족을 하는데, 요거 장미하고 오이하고 같이 재배하면 안 돼요. 이거는 여기 장미는 화이루고 오이는 과채류잖아요. 화이루하고 과채류 있잖아요. 이렇게, 요런 것들을 두 개 섞으면 안 돼요. 요런 거. 장미하고 오이는 이렇게 섞어서 재배하면은, 이거 인수 제한해요. 그 다음에 손단마 전주에서 벼농사를 경작하고 있는데 최근 3년 연속으로 전주에 집중화되는 호우 경보가 발령되었고 손단마시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도 매년 침수병 발생다. 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시오. 요거는 인수 가능해요. 이게 최근 3년 연속 침수 피해를 농지는 인수 제한이에요. 원래 제한인데
이제 기상특보 있잖아요.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도 기상특보에 해당하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여기는 인수해줘요. 이쪽에 있는데. 자, 이런 것들 조금 여러분들이 꼭 인수제한에서 이대로 나온다는 거는 인수제한에서 꼭 이대로 나오는 거 아닌데, 여러분들이 인수제한도 15점짜리로 거의 매년 출제되다시피 하니까 이게 잘 알아놓으라고 좀 출제를 한 거예요. 자, 그다음 문제 9번. 다음은 가축에 관한 문제이다. 물음 또는 가로를 채우라고 했어요. 소 보호 목적은 뭐예요? 한우하고 유구하고 젖소각이죠. 그 다음에 소의 수경장에서 사육하면서 모두 가입하는데 1년 이내 출하했는 건 축종별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보험가입소는 소 이력제량의 70% 이상만 가입만 하면 되죠. 소 이력제 해라는 건 소도 이렇게 사람도 이렇게 태어나면 다 동사무소는 이렇게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소도 이렇게 다 이렇게 출생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된 것에 70% 이상 가입하고, 축종별 성별을 구분해서 가입하는 것은 소 이력제량의 80% 이상 가입하면 돼요. 요렇게. 그러면 이제 소는 포괄가 완전 젖소 수컷 및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는 뭐예요? 유구로 불러야죠. 유구. 이거 젖소 수컷은 원래 유구로 하는데 송아지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도 유구로 분류해요. 젖소의 대표적인 품종이 뭐가 있어요? 홀스타인종이 있죠. 자, 이런 것들 조금 한번 알아놓으시고, 종목은 폐사 긴급특중 경제적 도살이죠. 경제적 도살을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거죠. 이 보상 조건, 경제적 도살의 보상 조건은 종모가 연속 6주 동안 정상적으로 정액을 생산하지 못하고 자격 있는 수의사에서 종모로서 경제적 가치가 판정되었을 대로 하는데, 이 경우 정액 생산은 6주 동안 일주일에 2번의 정액 채제, 이를 근거로 경제적 도살 여부를 판단해요. 이게 연속 6주 동안 정액을 생산하는데 생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6주 동안 일주일에 2번 정액 채취해서 그 근거로 경제적 도살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보상 조건이에요, 이게. 다음, 가축 보상하지 않은 손해. 요것도 간간히 시험에 잘 나와요.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은 법정 대리인이죠. 계약자, 피보험자, 도살, 이탁 도살에 의한, 내가 도살을 했다가 다른 사람 시켜갖고 이탁 도살을 한 경우는 이게 더 보상 안 한다는 거예요. 가축 전염병에서 예방하는 정하는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폐사하는 손해 및 정부 공공기관의 살처분 또는 도태경우에 의한 발생한 손해를 보상 안 하죠. 살처분이나 모두 다 죽이는 거고, 도태경우는 쓸만한 것만 남기고 다 죽인다는 거예요. 요거 가축 전염병으로 하면 정부에서 좀 보상을 해줘요. 요렇게. 그렇고, 그리고 이때도 정부에서 살처분이나 도태경우 했을 때 보상을 해주니까 보험회사는 보상을 안 하거든요. 보험 목적이 뭐예요? 유실 또는 매몰되어 보험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손해 보상 안 하죠. 다만 풍세 사고는 직접 손해든 재보험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가축들 요번에도 막 홍수가 많이 나가지고 가축 소랑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가 버렸죠. 떨어가는데 그럴 때 유실 매몰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손해는 보상을 안 하는데, 이 풍수에 이게 수해 같은 것이 와가지고 재해보험사가 인정하는 경우 있잖아요. 소가 떠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를 지금 실체를 확인을 못해요. 요랬을 때 보상을 안 하느냐? 근데 재해보험사가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자, 요런 거, 혹시 이제 가축도 요런 게 이제 보험의 목적,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요런 것들이 1과목에서 중요하니까 요런 것들도 좀 꼭 챙겨 놓으세요. 자, 문제 10번. 손담보하시는 보험 가입관에서 브로콜리를 굉장히 품목이 브로콜리예요. 굉장히 다음 자료를 참조해 물으며 답하여라. 자, 보험 가입자 5년 연속 가입권 5년간 손해율이 700%라는 거예요. 가입 이후 우박사고로 보험금 지급, 가입 이후 우박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지급 이후에 계약을 해지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게 손해율에 따른 최대 할인, 5년 연속 가입했을 때 최대 할인은 최대 30%, 손해율이 30% 미만일 때 최대 30%를 해주고, 500% 이상일 때 최대 할증 있잖아요. 50% 할증을 해줘요. 자,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거는 손해율에 따른 할증률 있잖아요. 50% 적용해야 돼요. 할증률. 50%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지문에 보면 순보험료 정부지원 지자체에 나와 있고, 방제시설로 간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죠. 간수시설 5%예요, 5%. 그래서 밭작물 있잖아요. 밭작물의 방제시설 할인율은
모두 5% 적용해줘요. 5%. 요렇게 기억만 하시면 되죠. 자기 부담이 2년간 순보험료 지급비용이 130%라는 거죠. 그러면 5년 연속이니까 2년 연속도 해당되죠. 지급보험금이 100% 미만이야 3%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130%니까 3%짜리 선택 못 하니까 자기 부담 비율은 5%짜리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요. 요거 오박사 경과 비율 주었고, 피해 비율. 이 피해 비율이라는 것은 피해 면적 있잖아요. 피해 면적을 재배 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재배 면적으로 나누고 60% 주었고, 작물 피해율은 그냥 80% 주었어요. 그럼 피해율은 요렇게 곱하면 되죠. 피해 비율에다가 작물 피해율 이렇게 곱하고, 여기에다 1 마이너스 미부상 비율 있잖아요. 요렇게 하면 이게 피해율이 되는 거예요. 미부상 비율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계약 해지했을 때 미경과 비율은 20%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건 아니고, 이제 보험금은 그대로 구하면 되고, 여기도 뭐 기지급금 같은 거 없으니까 그대로 가면 되고, 이 해지했을 때에 이 잔존보험 가입금의 계약자가 낸 보험료 중에서 잔존보험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돌려주는 거예요. 예. 매번 사고 날 때다 보험료 돌려주는 그 보험금 지급하는 거, 고추하고 브로콜리하고 인삼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는 잔존보험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자 납입보험료 부분을 돌려주는 거예요. 계약자 부담보험료는 여기 이제 쭉 그냥 구하면 되죠. 계약자는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보험료를 곱하고, 예. 자, 여기다 이제 보험료를 곱하고, 그 다음에 할증률 50%에다가 방제시설 할인에다가 정부하고 지자체 지원 있잖아요. 요렇게 하면 이게 28만 5천 원이 나오고, 우박상호시 보험금 그냥 이게 하면 돼요. 보험가입금액에다 경과비율에다가 이 피해율이 있잖아요. 피해율이고, 보험가입금에다 자기부담비를 5%이면 190만 원 되고, 잔존보험가입금액은 요렇게 빼주면 81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해지시 보험금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 계약자 납입보험료 있잖아요. 납입보험료에다 이게 잔존보험가입금액, 최초 보험가입금액에, 잔존보험가입금액 이렇게 최초 보험가입금액으로 나눠가고 그걸 곱하면 잔존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자 납입보험료거든요. 요거에다 20%를 이렇게 돌려주는 거거든요. 46170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0번까지 내가 이렇게 쭉 풀어봤는데, 요거를 뭐 저랑 같이 공부한 사람들은 한 문제 풀면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풀 수 있는데, 요거를 시간 안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내서 60점 이상 맞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셔야 돼요. 시험장 가서 요렇게 막 정신없고 그러고 조금만 꼬아놓고 그러면은 문제 풀다가 막 헤매버리거든요. 그래서 100점 맞으려고 허지시 마시고 좀 생략할 건 생략하고, 그러니까 그 시간 남으면 풀고